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그 화재 현장 사진 관련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아닙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이양수 의원님께 제가 목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 의원님도 여기 후보자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 집단 면역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동의율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뢰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다는 그 신뢰도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축이 튼튼하게 받치기 위해서는 이 가짜 뉴스라는 굉장히 해로운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면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집단 면역,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 독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봤을 때 집단 면역의 현실적인 목표는 어떤 거라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날 그 중앙임상위원장님이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결국 집단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그냥 독감처럼 그냥 매년 찾아오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방 주사를 맞거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되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 국민의 한 70%는 백신 접종이 되어야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라면 그러면 백신의 국내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작년 2020년 4월 달에 그 바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는 국내 생산 독려, 하나는 해외 백신 확보, 그다음에 하나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독려해서 상당 부분 그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약 한 5개사 정도가 지금 임상에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빠른 한 2개 정도는 연말까지 삼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국내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선구매를 해준다든가 혹은 다양한 형태로 R&D를 더 도와서 이분들이 국내 백신 확보의 어떤 이 선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의 두 번째 축인 동의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백신 접종 사업의 성패 그리고 집단 면역 달성의 여부는 백신 공급 물량 그리고 동의율에 달려 있습니다. 물량은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자신하는 만큼 동의율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 동의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대상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그 2월 달에는 이 동의율이 한 90%에 달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6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은 그게 이제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백신을 확보한 것은 그것은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9,900만 명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걸 확보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안정성 문제를 의심하거나 혹은 또 거기에 대한 과장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맞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걸 뭐 어떤 형태로 좀 다양하게 지금 먼저 접종이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내시는 것, 또 그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조금 편리함을 그분들 보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모두 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보고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철저히 본다든가 또 뭐 다른 형태로든지 이런 조사를 계속해 들어가서 이 가능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이 생긴다면 악자 인간관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 법률을 근거해서 그분들 철저히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치료까지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코 무슨 정권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한번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다.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지난 1년 반을 고생해온 국민들이 모두 다가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 말씀 들어보면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보상 이후에 뭐 국가가 예를 들면은 입증에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이상 반응이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확실히 개인이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또 이런 지원을 해줄 것인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이렇게 철저히 밀착 관찰하면서 혹은 입원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회복될 때 재활을 할 때까지 지금 계속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이 이제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좀 신뢰할 방안에 대해서는 요다음 재보충 질의 전에 제가 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서면 답변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 변함 없으실까요? 예, 지금 뭐 저는 제가 나이로 보면 지금 이제 65세에서 74세까지가 요다음 순서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저도 이제 말하자면 방역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접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삼각편대를 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우리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적발한 가짜뉴스 수입니다. 1월 달엔 2건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엔 35건, 3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6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22건이죠. 그러면은 이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오른 3월 206건으로 올랐던 때를 보시면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백신 접종 의사 관련 긍정 답변이 굉장히 꺾입니다. 같은 KBS 조사를 봐도 65.4%, 68%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68%, 61.4%로 내려앉습니다. 또 다르게 물어본 여론조사 살펴보시면요. 백신 안전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입니다. 2월 달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62%였습니다. 그러다 4월 달에 53.3%가 되죠. 그리고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 비율입니다. 3월 달에 55.9%였던 것이 4월 들면서 45.6%, 24%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가짜 뉴스를 베리어블로 따로 뽑고 여러 가지 사회 인과학적 변인을 넣고 뭐 리그레션을 해보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연관성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 예방 접종 시 백신 주사기 바꿔치기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을 이용하여
예, 뭐 저도 전에는 들었습니다. 전에는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자료, 저도 국민들께서 저렇게 백신 접종이 결국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저렇게 정부의 발표가 저렇게 믿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